다시 얘기합니다. 고전 시가 공부할 때는 제목의 의미랑 제목의 가치, 작품의 가치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삼중곡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도 외부 지문으로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알아두시도록. 동훈아, 니 진도 사업 좀 보내주래. 네. 학교 문학장 채은이도 진도 상황 좀 보내주라. 삼춘곡은 자 춘자가 무슨 춘? 봄을 뭐 하는 노래라고?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 계절적 배경은 당연히 봄이겠지. 그래서 이 작품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관습적 상징과 관계된 표현이 있거든. 그거는 외울 거는 좀 외워두시도록. 여기 있는 거는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시중 문제긴 한데 80번, 81번 이거 모의고사네. 80번, 81번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재심을 일단 해석을 일단 해보고 가사 역시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시조를 한근 늘려놓은 게 가사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 몇 번씩 끊어 읽어. 가사 역시 4번씩 끊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일외고는 관동별곡 수업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사미인곡, 송미인곡은 1학년 때 배운 학교들도 있지. 그 작품처럼 4번씩 끊어서 읽는 해석 연습을 하셔야 돼. 가사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왔다. 참고로 삼중곡은 1998년 너 태어나기 전에 수능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알아놔라. 학교 범위 아니라도 알아놔라. 나온다. 노트 꺼내서 오늘 관습적 상징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면서 바로 정리해 볼 테니까 고전 문학에 나오는 관습적 상징 표현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 컴서러지리 적어. 고전 문학 파트에다가 정리. 고전 시가 파트에다가. 오늘 하는 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칠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암기해 두시고. 전국 학생들이 다 시험을 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모의고사 있다 했잖아. 죽을래? 하민이 혼난다. 관리할래 친구. 고전의 관습적 상징이란 관습적 상징이란 쉽게 말하면 이 작품에만 나온 게 아니야. 다른 작품에도 또 나와. 저 시어가. 쟤 나오면 그냥 동글뱅인지 세모인지만 구별할 줄 알면 된다. 그거 연습해라. 이해됐지? 강민이 이해됐지? 멀티로 써봐. 자, 첫 줄부터 나옵니다. 홍진의 세모처. 홍진 뜻 아는 사람 혹시? 고전 문학 특강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알 텐데 안 해서 모르겠지. 가능하면 왜 알아? 고2 때 문학 잘해놔야 돼. 다 안 좋은 거지, 그지? 속세 가리키는 거 아니야. 한자를 풀이하면 붉은 먼지란 뜻이다. 노트 꺼내라고. 제가 오늘 가방을 안 들고 쟤 좀 빌려줘라고. 좀 불쌍하네. 저도 저기 다 썼어요 이제. 저 여기 쓸게요. 여기에 쓸게요라고 말해. 하면서 바로 외워라 하면서. 소유군이 2학년에 무슨 사진을 찍어놓은 거야? 저희 선생님이 이름 모르셔서 저 얼굴을 찍어놓으셔요. 그럼 누구 이렇게 해가면 다음에 보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 원래처럼 거지처럼 해가 찍어야지. 그런 거 아니야? 현아는 마스크 보는 거 처음 봤네 오늘. 눈만 맨날 보다가. 뭐 차안은 반대만 듣자. 오늘 상중국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상징적 표현 잘 암기해 두도록. 홍진만 내면은 뭐게? 홍진은 속세라고 했잖아. 그러면 긍정적 의미를 지닌 거. 이걸 뭐라고? 이거 들어봤지?
이런 거 나오면 동글빼기다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이해됐지? 이 작품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작품에도 나와. 그래서 눈에 익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가사를 처음 봐도 해석을 할 때 쟤들을 알면 해석이 가능. 이게 쌤이 예전에 엑셀 같은 거 쓰기 전에 쌤이 강사 초짜 때 고전문학 작품 한 200편을 낳아놓고 거실에다가 다 작품에 나온 단어들을 다 펼쳐갖고 한 대 이렇게 다 모았어. 그걸 이제 영상을 찍어서 재밌었거든. 그래가 만든 겁니다. 왜 안 알아? 뭐 안 보이나? 도인. 쟤들 나면 해석할 거 없이 그냥 동글빼기다. 이해됐지? 속세 가리키는 거고 밑에 거는 이상향 가리키는 말이다. 자연, 이상향 이런 거 가리키는 말이다. 똑같이 됐어? 자, 그럼 첫 줄부터 다시 확인해 볼게. 홍진의 묻힌 분내, 분내는 분들이여 이 말이다. 이 속세에 있는 새끼들아 이 말이다. 이내 생에 어떤가? 내 생에 어때? 좋지, 지기제. 난 말이야. 그럼 지는 어디 있겠노? 속세인 사람한테 말을 했고 자기는 어디 있단 말이고. 그 해는 적어놨잖아. 하자는 자연에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지 생애를 자랑하는 거야.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풍류도 동글빼기 쳐놓고 알아놔야 될 게 있다. 풍류를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적어보자. 풍류 뜻 아나 혹시? 풍류를 즐긴다면 너 멍 때리기 쉽잖아. 바람? 흐르는 바람. 아씨 한자 좀 했나? 정확한 뜻을 알아놔야 돼. 속세를 떠난 곳에서 멋스럽게 논다라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다. 그 풍류를 즐기는 건요, 동네에서 술 처먹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아들은 풍류 즐기는 게 아니지. 속세에 있는 아들인 게 자연에서 멋스럽게 놀아야 돼. 그래서 풍류랑 관계된 상징적 시어들도 있다. 이것도 같이 묶고 얘들도 또 불빼있다. 자, 뭐고? 낚시. 뭐 하는데 지금? 어디 낚시가 있노? 주. 추하다. 음주는 많고 술은 많은 건데 맞아요. 2년 뒤에 너가 할 거 아니까 그제 12월 31일 12시 정각에 그 요새는 딱 20살 되던 딱 마지막 그날 술집 앞에 딱 서가 있대. 보신갑 종을 칠 때는 쉴 때 그 20살 되는 애들은 술집에 바로 뛰어 들어가는 줄 서고 있다가 그때부터 술 마실 수 있으니까. 가문은 뭐고? 노래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거다. 근데 음주 가문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저 있는 말로 해. 속세를 떠난 곳에서 한다는 말이다. 시는 뭐게? 시 쓰는 거지. 술 마시면서 시를 쓰는 거야. 서는 책이고, 금은 모르면 적어라. 금은 검은고, 음악이다. 음악. 화는 그림. 술 먹고 저런 짓거리 하는 거야. 됐니? 계속합니다.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만한 이가 많다마는 어디에 묻혀 있어서 자연에 동글빼기 치고 첫 줄에 홍진하고 대조 표시해. 밑줄은 없지만 다른 시험에 밑줄로 출제될 수도 있겠지. 자연에 묻혀 있어서 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노? 이 띨빵한 것들아. 왜 모르는 것인가의 주체는 누구겠니? 그러니까 첫째 줄에 나왔던 속세에 묻힌 분내 걔들이 주체다. 누구는 모르지. 나는 여기 있단 말이야. 난 자연 속에서 놀고 있단 말이야. 풍류를 즐기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수간목 동글빼기 치고 밑에 해석바라 뭐라 돼 있노? 몇 칸에 초가집이라 돼 있나? 모옥은 초가집을 모옥이라 그래.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한다. 너 오늘 세원에 배운 거는 삼중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도 같이 보는 거야.
모옥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불러. 같은 말이다. 초가집, 모첨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너가 배울 때 뭐라 배웠어? 안빈낙도라고 배웠다. 안빈낙도는 뜻 아나? 자식들은 아는 게 뭐야? 가난한 삶 속에서 도를 즐기. 가난한 가운데 도를 즐긴다라는 말이다. 나는 뜻도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지금 한자성인데 자주 나오지?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단어들 같이 묶어서 기억한다. 수관목 몇 칸의 초가집을 어디 앞에 두고? 몇 개수가 뭔 뜻이야? 정말 한자 꽝이네. 마법 천자문이라도 좀 봐라. 마법 천자문 좀 봐라. 미치. 모르나? 모르겠어요. 몰라? 몇 개수 뜻 몰라? 모르면 적어라. 이것도 똥물페이다 그냥. 풀은 시냇물이다. 벽은 풀을 벽자다. 풀을 벽. 벽개수 풀은 시냇물을 가리켜. 자주 나오지. 자연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너가 고전문학을 못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거야. 뭐 윤서 처음에 고전문학 하기 힘들어한다 했잖아. 하기 힘든 이유가 이걸 몰라서 그래. 상징적 표현을 알아야 돼. 근데 그 니만의 문제라고 대다수가 다 그렇거든. 외울 거는 외워야 된대. 문법 용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외울 걸 안 외워가지고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됐어? 그러니까 뻔하잖아. 다 자연 친화 얘기하는 거다. 지 살고 있는 거 좋다 얘기야. 몇 개수 앞에 두고 뭐 우거진 속에 송죽이 뭐고? 소나무 대나무 맞나? 송죽도 또글빼기 쳐야지. 자연물 나오면 다 또글빼기 쳐. 해석할 거 없다. 해석하지 마라 이거는. 소나무 대나무 몰라도 된다. 송죽 우거진 속에 뭐 되었구나? 또글빼기 치고 풍을 주인은 바람과 달의 주인이니까 자연의 주인이 됐다 말이지. 이런 것도 한자성으로 바꿔봐. 뭐 풍을 주인 이거하고 같은 말. 한자성으로 뭐라 하게?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다. 무라일체 또는 내가 세 개 가르쳤다 하민 주객일체 물심일여 다 외워라. 내가 문쌤을 대학원 보낸 이유다. 저거를 학위를 받으라고 저걸 보냈더니 딴 걸 하고 있어 지금. 교수한테 보내라고. 쌤은 너 지금 지문에다 막 뭐 쭉 적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그런 거 제일 싫어. 그거 왜 하지 말았냐면 시험치 때 그래 못 하잖아.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이 두 개만 할 줄 알면 돼. 응? 요거는 노트로 옮겨놓고 노트에 정리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나올 거야. 고전문학 나오면. 그럼 너가 처음 보는 거 나와도 요거 갖고 해석하면 되잖아. 이해됐지? 너가 모를 만한 거는 밑에 단어 뜻 나온단 말이야. 그래갖고 문제를 푸는 거다. 요거 됐어? 계속. 엊그제 뭐 지나?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왔지. 이 작품 제목 다시 봐. 뭐 감상하는 거라고? 봄 감상은 노라니까 이제 봄 감상하는 이야기 하겠지. 그럼 봄 좋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죠? 지금 구례에 가면 산수유도 노랗게 많이 피더라고. 가본 건 아니고 아까 6시 내 고향 그거 나오더라. 화개장터 근처에. 내 쌤이 글로 갈 거라서 나중에. 왜요? 싫어. 그 놀러. 아니 그 집을 사러 글로 갈 거야. 집을 이상하지. 아니 문쌤 데리고 가려고. 거의 좋은데. 아니 아프니까. 그 요양을 시키려고. 그 내가 왜 이런 얘기냐 다 해야 돼.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어. 도하행화 똥을빼기 치고 도하행화는 뭐라 돼? 옷 이름 다 옷 이름 또 정리해 보자. 이화 도화 행화 자, 이 정도는 알아라. 이화는 무슨 꽃? 백꽃. 도화는 복숭아꽃. 도화가 복숭아꽃을 모르는 거는 너는 백도 황도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다. 행화는 살구꽃. 양류도 자주 나온다. 얘는 버드나무. 특히 이 중에
야들은 뭘 가리키냐면 무릉도원에 나오는 꽃이다. 도연명의 무릉도원에 나오는 꽃이다. 그래서 쟤들 나오면 뭐 생각해? 신선사상 경치 좋다라고 생각해. 계절은 봄이고 경치 좋다라고 생각해야 돼. 똑같이 됐니? 근데 버드나무는 알아? 버드나무는 알아? 모르나? 어떻게 생긴 너? 그건 뭔데 씨. 아니야 연맥이가. 그건 뭐고? 동굴에 있는 거 아이가 그거. 칡동굴처럼 말하노. 버드나무를 본 적 없다. 시내가에 가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버드나무야. 옛날에 무슨 선비가 그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하면은 그 빨리 하던 아동네가 이렇게 한입 떼갖고 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먹어요? 물을 급하게 팍 했는데 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화는 주로 슬픈 느낌 주는 꽃이다. 애상 흰색이거든. 오늘 설명해 준 거 단디 암기해놔라. 달달 외우면 제일 좋고 못 외우더라도 눈에는 익혀놔라. 그래서 이화, 도화, 행화는 전부 다 계절 언제 갔노? 쟤들은 봄이다. 이화, 도화, 행화는 봄이고 양류는 여름이다. 계절도 알아놔. 계절도. 그럼 지금 새봄이 돌아왔으니까 뭐가 피가 있다고? 도화, 행화가 피어 있다고. 아 신선해 경치네. 경치 좋네. 그 얘기다. 그거 됐어? 네. 도화, 행화는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푸른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자, 이런 건 무슨 심상이라대? 시의 3요소 생각해. 푸른 버들과 아름다운 푸른 가랑비 속에 푸르다 했잖아요.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이니까 이미지 생각해야지. 주제 운율 심상 중에 하나잖아. 80번에 1번 선지 봅니다. 다양한 무슨 표현? 감각적 표현이란 말은 이미지를 찾아라 이 말이겠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놔야 된다 이 말이다. 이해됐니? 3번은 바로 확인 가능하나? 자연과 합일. 그러니까 물화일체 확인했지? 1, 3번 제끼지? 5번도 봐.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 했는데 첫 번째 줄만 봐도 알겠지? 화자가 누구한테? 속세 묻힌 아들한테 하는 얘기다. 그럼 1, 3, 5는 제끼놔야지. 그럼 2번 선지는 야가 어디 움직이는지 보면 되겠네. 답은 4번이다. 그래서 80번 답이 4번인 이유다. 근데 참고로 상충고 같은 작품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읽고 있으면 그 고2가 아닌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작품이라서. 미안한데. 너는 학교에서 안 배우면 모르잖아. 그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보자. 칼로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말아냈다면 칼로 마르면 칼로 잘라냈는지. 그러니까 경치가 좋아서 찍이 내 말이다. 경치 좋다는 얘기다. 붓으로 그려냈는지. 조물주의 신비로운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라고 했는데 보이려고 야단스럽다. 뭐라 돼? 너 고어로 관동배우 할 때 나왔다. 멋지다. 화려하다. 고어로. 이 고어는 알아나라는 상징은 아닌데 이거는 고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대. 헌사토 헌사할샤라고 말해. 야단스럽다는 뜻이다. 고어 표기. 고어다 고어. 야단스럽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지랄 병을 해놨네. 경치 시기게 만들어놨네 그 말이야. 됐니? 헌사토 헌사할샤. 원래는 아래아도 있는데 그까지 적으면 너 토할 거니까 저렇게 일단 적어줄게. 그러니까 간동물고만 알면 안 된단 말이야. 간동물 알면 이것도 알아야지. 근데 하나는 알고 이건 또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란다. 누차 얘기하지만 쌤 책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빈종이야. 빈종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정리를 다 해놓고 있어야 돼. 원래.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다. 응? 니은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아양을 떤다라는 말이다. 그 니은에 보면 수풀에 뭐 하고 있는 새고. 이런 걸 뭐라 했어? 감정이입이라 했지? 지적이지 않고 울고 있잖아.
화자가 이래서 그런 거다. 화자도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따뜻하잖아, 그지? 무라일체 동글뱅이 치고 누구랑 누가 무라일체고 그거 있는 말로 해. 수풀에 우는 새랑 화자가 무라일체제. 그래서 흥겨움이야 다르겠느냐 란 말은 같다 이 말이다, 그지? 서리법 사용해서 같다라고 표현했다잉. 서리법 그런 것도 적고 있지. 적지 말라니까 이런 거. 그 필기충이 된다니까. 적지 말라고. 아무것도 적지 말고 똥구पे이 세모만 해라고. 해석은 안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세는데 해석본 달라 하면 되잖아. 그거 줄 테니까. 공부를 그래 해라고. 그 수학생 그래 얘기 안 하시더나. 해설지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런 말 들어봤지? 그것도 마찬가지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해설지가 공부하면 안 돼. 해설지를 내가 만드는 작업을 하면 내가 노트 시키는 게 이거다. 해설지 작업이다 이게. 응?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대? 뭐가 좀 달라지는 것 같나? 아니 모르겠나? 그런 거지 인생이.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아니 은수가 뭐가 안 된다 해갖고 내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지금 뭘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너것도 좀 뭐가 안 모의고사에서 뭐 비문학이 뭐가 안 된다, 시가 안 된다, 소설이 안 된다 이러면 갖고 와서 좀 봐주세요 하고 뭐 일주하고 놀지 말고 그런 거 해라. 왜 사람을 선생님 앞에 있는데 왜 가면 놀리고 있노? 나는 다 안다 생각하잖아. 너 말을 안 하면 모른다 얘기를 해라. 도와줄 테니까. 응? 바보처럼 그래 있지 말고. 이 점수가 내년 3월 모의고사 점수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 얼마 전에 2021년 3월 해봤다 이거 그제? 2학년 때 어쨌든 2등급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 3학년 돼서 수월 타고 12에 걸어보고 살인문이다. 정자에 앉아보니 요런 게 뭔데? 80번에 2번 선지 맞나? 구체적 행위 이해됐어? 4번은 알 길이 없지. 4번은 근데 참고로 그냥 무조건 답인 게 보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됐나? 소용령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자, 적적한데란 말은 혼자 있다 이 말이지. 예전에 너가 이 금방 학교는 아니고 해운대 쪽 학교에 있는데 이걸 만화로 만든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여럿이 술 먹고 있는 장면이 틀린 문제 있거든. 혼자 있다. 그거 알아나라고. 혼자 있다. 예전 해법에도 나온 적 있어 예전에. 소요음령하여 산에서의 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동글뱅이 치고 아는 사람 없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혼자 있지? 혼자 있다. 그러니까 여럿이서 술 먹고 있는 장면이 있으면 틀린 거란 말이야 이거는. 됐니까지? 소요음령 한중진미는 밑에 뜻 적혀 있으니까 그걸로 판단해라. 한중진미는 왜 동글뱅이겠노?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맛을 얘기하니까 동글뱅인 거야. 됐지? 디귿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아 어디 구경 가자. 동글뱅이 치고 산수는 자연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너가 또 추가해서 정리해놔라고. 여기다 내가 여기까지만 했잖아. 땡땡땡 했으니까 여기다 산수도 적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누적해 간다 생각해. 그럼 이게 일종의 너가 인사이클로피디아가 되잖아. 이런 말 모르나? 백과사전이 된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서울 가세요? 갈 거다 네. 언제예요? 올해 갈 거다. 올해요? 그럼 저희 버리시는 아, 거예요? 뭘 서울 오래 했잖아. 답청은 서울 버리겠나?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요. 답청에도 동글뱅이, 욕기도 동글뱅이. 답청은 뭐라 돼 있노? 몸에 바듯하게 남풀을 벌는. 그런 게 어렵다. 내가 해석을 있다고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너 보통 어디 먼저 가서 뭐 그 위치나 이런 거 숙소나 이런 거 알아본 걸 뭐라 그러나? 답사라. 답사는 알지? 네. 답청은 뭐겠노? 푸른 것을 바른 거다 그냥. 그러니까 풀 바른 거야. 풀 밟는 거. 산책하는 거야. 산책한다 하면 되는데 뭘 말을 저리 어렵게 해놔. 욕기는 뭐게? 목욕하는 거다. 물에 가서 그 자연 즐기는 거지 역시. 산책하고 목욕하는 거다. 내가 꿈꾸는 삶이야. 촌에 가서. 아침에 뭐 하노? 산. 채산은 뭐겠노? 너가 유추해봐. 채산 뜻은 뭐야? 산은 알잖아. 산을 하는 거. 아니야. 채가 뭐게? 찾는 거. 채도 누가 아는 거다. 채집. 채집하는 거. 뭐겠노? 산을 채집하는 거. 열매 딸기. 그 나물 캐는 거.
그래 쑥 같은 거 캐는 거, 나물 캐는 거. 근데 아주 멋진 표현이지 않나? 나물 캔다고 말하지 않고 산을 채집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조수는 뭐게? 물을 떠요. 낚는 거야. 낚시한다 말 안 하고 물을 낚는다라고 표현해. 이런 게 우리 선조들의 표현입니다. 그럼 채산 조수도 해석할 필요 없지? 꼴빼기. 인자 뭐 하노? 그래서 풍류를 즐기니까 인자 술을 처마셔야 돼. 그럼 밑에 뭐 나오노?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놓고 걸러서 먹어야 되겠지? 그 막걸리는 옛날에 서민들이 마신 술이고 막걸리를 걸으면 청주가 돼. 맑은 술이. 그게 요 말이다. 꽃나무 가지를 꺾어 쉽게 말하면 벚꽃이나 산수유 나무 진달래꽃 밑에서 술을 마시는 거야. 꽃이 막 떨어지고 술 먹어야 돼. 꽃나무 가지 꺾어 술잔에 술을 세면서 먹으리라. 하자 술 먹고 있지? 네. 다시 뭐 즐긴다고? 풍류를 즐긴다고. 됐나 여기까지? 네. 화풍 동글베이 치고 무슨 바람? 걸. 계절 봐라 계절. 그 가을 바람이 나오면 돼 지금 갑자기. 화풍은 봄바람이다. 화풍도 알아라. 상징적 표현이 있다. 화풍은 무슨 바람? 봄바람이라 했지. 동풍하고 같은 말이다. 화풍이 동풍이다. 계절 알려주는 소재다. 봄바람. 봄바람이나 왜 노래 있잖아. 왜? 부르다 말아요. 왜? 아. 쟤는 내가 이 말 안 하고 싶은데 쌤이 내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 영상들이 좀 있거든. 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 미친 영상이 몇 개 있어. 아프신 노래 막 부르고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에 막 술병 있고 그래서 내가 안 올리고 있는데 비공개로. 듣고 싶으면 미치겠지. 문쌤이 나한테 반한 것도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보고 잘해. 되게 잘해. 참 근데 내가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다음 문쌤한테 물어봐라. 다음 주는 수업 할 거니까 다음 주 오면 물어봐라. 전생 수업 노래 잘하는지 물어봐라. 목소리를 들으면 잘할 것 같지 않나? 아까 밴드 컴퓨터 하는데 아줌마가 내한테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나한테 왜 이러지? 선생님 왜? 구독자 늘어졌어요 혹시? 많이 늘었다. 엄마가 구독했대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어. 127명이에요 지금. 오. 99,800명이 있습니다. 좋았네요. 그러면 수익이 이제 생기는 거야. 기부할 거야 다. 오. 저한테? 아니 100원 줄게. 화풍이 건드불어 녹수를 건너니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은 잔해지고 술 먹고 있는 중이었잖아. 네. 낙콩 떨어지는 붉은 거 뭐겠노? 꽃잎쯤 되겠지. 꽃나무 아래 술 먹는다 했잖아 이 사람. 그럼 리을 봐. 청향은 무슨 심상이야? 후각 맞나? 고민을 하노. 낙콩은 시각.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드러난단 말이다. 이해됐어? 그럼 도전 시가도 결국 주제 운율 심상이 중요한 거네, 그지? 주제는 어디 드러나? 제목에서 드러났지. 운율 방금 심상을 확인했지. 운율은 당연히 3, 4조, 4, 4조, 4원부. 이해됐어? 만든 사람은 정극인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정극인이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현대 비평가되잖아. 지금 우리 학자들이 내는 거니까 현대시랑 똑같이 풀어야 돼. 기준은 가르쳐 준 대로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자, 준중은 술동이다. 벌써 술 다 마셨지? 준중이 비었거든 나한테 말해라. 내 보지 말고 지문 봐라 거지야. 돌겠네 저씨. 자, 아이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 있는가 물으러 간다. 그럼 아동학대가 근데 술 사러 보내재. 어른은 뭐 짚고? 막대기 짚고 아는 뭘 메고? 술동이를 메고. 아동학대 맞네. 이걸 삼강오륜으로 따지면 이걸 뭐라 하대? 장유유서에 해당하지. 장유유서. 어른과 아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이 말이다.
미음완보하여 천천히 읊조리며 걸어서 시냇가에 또 어찌 앉아있노 이 새끼 이거? 왕따다 임마 이거 혼자 계속 하고 있다. 명사 맑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맑은 흐름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뭐라고? 도화에 똥을 빼이치고 그 도화가 이거랑 연결된 거다. 무릉도원과 연결된 거. 무릉도원이 도연명이 쓴 책에 나오는 이상향, 동양의 이상향이거든. 여기 보면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책이 있었어. 나는 읽어봤는데 별로 안 길어 이거. 이 책에 보면은 어부가 막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복숭아꽃하고 살구꽃이 떠내려온 걸 보고 그 노를 져서 가봤더니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가려고 막 표시를 해놓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갈라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 하면서 나오고 사다. 그러니까 무릉도원, 도연명, 도화, 행화 이런 꽃 나오면 그냥 이상적인 세계,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떠오는 것이 도화로구나 하니까 무릉도원,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그 사공 입장하고 같지. 자기 있는 곳이 어디란 말이고 무릉도원이라 이 말이다. 그래서 밑에 봐 뭐가 가깝다 캐놨노? 무릉도 똑을빼기 치고 이상세계 만나 가까운 이유가 화자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라 이 말이다. 저 들판이 그곳인가? 소나무 사이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붙잡아 들고 봄인께 또 나왔지 진달래꽃. 아 진달래꽃도 알아놔라. 이것도 꽃 이름 한자로 또 있고. 진달래꽃은 두견화라고 불러. 상충곡이 나온다. 이 두견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상충곡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요것만 알아도 다른 작품 해석, 특히 시조 같은 거 해석할 때 도움 많이 된다. 눈에 익혀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노트 정리한 거는 매일 봐. 모의고사 치는 아침날까지 계속 또 나올 거니까.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어디에 앉아보니 어디 속에 앉아보니 자 구름도 해보자. 이거는 아는 놈도 있고 모르는 놈도 있을 텐께. 자 구름은 색깔별로 달랐지? 혹시 기억나? 정운, 백운, 청운, 흑운, 황운 색깔별로 뜻이 다르다. 잘 상징적 의미를 잘 기억합니다. 백운은 무슨 색구름? 화이색 구름. 인마가 앉아 있는 곳이다. 구름 속에 앉았다 했잖아. 뭐? 신선사상. 자연 가리킨다 이 말이다. 경치 좋다 이 말이다. 청운은 울산에 가면 고등학교 이름 있지? 무슨 고? 현대 청운고등학교 있잖아. 청운고 나오면 어찌 되게? 높은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다. 쌤 제자 중 하나가 재작년에 부산대 의대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청운고 출신이야. 청운고 출신인데 청운고에서 전교 12등 했거든. 전교 12등 하면 의대 가는 거야. 빡치나 보다. 근데 쟤는 그 경남 쪽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 수업을 들었거든. 수능 수업 중1 때부터 했어. 고액과외처럼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모든 작품 공부 다 하고 갔다. 근데도 가서 12등밖에 못 해. 근데도 처음 가서 12등밖에 못 해. 영수는 되게 잘했거든. 영재고 떨어지고 저 갔는데. 그러니까 제야에는 고수가 많다. 너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이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노? 생각해봐. 내한테 3년을 배우고 중 1, 2, 3을 3년을 배우고 문학작품, 비문학 다 떼고 갔다. 수능 기초까지 다 떼고 갔단 말이야. 근데도 가서 12등밖에 못 하잖아. 청운고가 그러면 저 전주에 있는 상상고나 서울에 있는 대원 외고나 민족 사관고나 여기 있는 아들 어떻게 했나? 부일외고 쓰레기지. 제 가만히 있는 제가 너는 학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학비만 비싼 학교야 그냥. 좋은 대학을 보내야지. 한 학년에 봐, 뭐 대원외고만 해도 3, 40명이 서울대를 가는데 한 학년에 저기서 100명도 안 되는데 어찌 생각하노? 그럼 반만 하면은 그 학교에서 반만 하면 서울대 가잖아. 민사고 애들은 서울대 안 가는 거 알아? 어디 가게? 해외로 가잖아. UCLA, 옥스퍼드 이런 데 가네. 가들 서울대 가면 공부를 못 했다는 거야. 너 수준 알겠지? 잘 생각해야 돼. 서여고 남성은 내가 말을 안 하잖아. 경남여고 말 안 하잖아 내가.
혈압이야. 누구는 황후는 해석을 저렇게 두 가지로 한다.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다. 저렇게. 이 노트 옮기고 볼 거다. 노트에다 옮기고 온다. 노트 본다 내가. 오씨. 자, 가래 간다. 천천만락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화자는 저 높은 단장을 술 먹다가 저 밑에를 보니까 정말 경치가 아름다워. 근데 이때는 다시 정거근이 지었던 이 시기로 조선 초인데 이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높은 건물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지막에 막 사람 돌아다니고 소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해봐라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 연하일희는 안개와 노을은 비단을 펼쳐놓은 엊그제 검은 들판. 언제적 들판이겠어? 겨울 들판이겠지? 봄빛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계속 봄 감상하는 이야기단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됐니? 네. 미음의 별표처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81번 답이기도 하고. 보이려고 너 관광교 갈 때 이거 했었다 이것도. 누가 날 거려? 공명의 세모쳐. 부기도 세모치고. 이 작품은 자연 관계된 거는 다 동글빼이고 속세나 부기공명 관계된 거는 다 세모란 말이다. 원래는 누가 꺼려야 돼? 내가 부기나 공명을 꺼려야 되지. 근데 야가 마치 나를 꺼린다라고 표현했지. 이런 걸 뭐라 하느냐면 주객이 전도된 표현이라고 한다.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다, 그치? 81번 답이 왜 5번인지 알겠어? 주객 전도. 이해됐나? 네. 청풍명을 왜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도 똑글빼이.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 밝은 달이다, 그제? 야들 말고 어떤 것이 있겠노? 자연 말고는 내 것이 없단 말이야. 자연이 내 것이다. 남표누왕. 자, 남표누왕도 알아놓자에. 이거는 8번에서 정리합니다. 소박한 삶을 가리킨다. 남표누왕. 소박한 삶을 가리킨다. 박주산채 들어봤지? 네. 난사표. 소박한 삶을 가리킨다. 등산 가면 무슨 비빔밥? 산채가 산나물이잖아. 응? 막걸리 먹고 산나물 먹는다 이 말이다. 소박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표노왕, 박주산채, 난사표. 땡기까지? 옆에 그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이것도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야. 예쁘게. 오. 마음에 청풍 명월이 왜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컬러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놨어 컬러. 오늘 스텔라도 컬러 저 컴퓨터 가서 봐라. 이거 컬러로 하려면 이 책값이 한 6만 원 정도야. 괜찮겠다. 책값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희은이 컬러 돼 있지? 내 PDF 필요한 사람 달라 그래야 돼. 저 줄게. 저에 줘놨잖아. 딴 데 주지만 마라. 옛날 그거 한놈 걸리다. 딴놈 주라. 그러니까 저거 받고 하울 그만뒀어. 헐. 근데 그런 놈들이 있어. 근데 뭐 그래도 돼. 줘도 되니까. 왜냐면 편집을 못해 이거는. 못하게 내가 막아놨거든. 근데 너 줘도 된다. 이거 뭐 당근마켓 이거 올린 애도 있더라. 아니 책을 파는 놈도 있다. 그럼 할 수 없지 뭐. 자, 남편왕의 허튼 생각 아니야. 아무튼 자, 그 현관弁칠해봐. 아무튼 백년 행락이 이만하면 어떠리? 백년 행락 한평생 즐겁게 사는 일이 이만하면 어떠리? 현관弁껐어? 네. 다시 가사는 몇 음보? 4음보니까 몇 번 끊어야 돼? 끊어봐. 어떻게 끊기겠노? 아무튼 백년 행락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이렇게 끊겼나? 밑에 글자 수도 적어봐라. 아무튼 백년 행락이 5 이만하면
4. 어떠하리? 원래는 시조 종장 음수율이 이렇단 말이야. 글자 수가 비슷하지? 네. 그래서 이런 가사를 뭐라느냐면 율격을 지켰다 해서 정격 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마지막 구절이 3543하고 비슷하거나 같으면 정격 가사라고 부른다. 3인곡, 송민곡도 정격 가사다. 기억해놔라. 그럼 내가 오늘 봐 상추곡 작품 한 개 했지만 여기에서 딸린 다른 것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이걸 다른 시조나 다른 가사 문학 해석할 때 써먹으라고. 이해됐지?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너무 다양하니까 뭔지를 모르고 고전 문학은 이제 창작하는 사람이 이제 다 죽어붙잖아. 이 사람들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상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는 안 그래. 막 다양해. 그래서 뭐가 주어지냐면 보기가 주어져. 그 보기대로 해석하면 돼. 걔들. 그거 됐나? 네. 호질 패봐라. 그너야 호질 몇 쪽인지 풀어줘. 47쪽.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문쌤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 47쪽에 박지원의 호질. 요거는 유형 한번 확인해 볼게. 141번부터. 홍계월정 그 그림 보지 말고 임마. 46쪽에 있는 그 여자다. 참고로 홍계월이 여자인 건 알아. 여기는 쌤 얼굴 안 이거 사파잖아. 아니 근데 빠진 거 아니었어요? 이 내 아이다 임마. 사파잖아. 내 아이가. 아니, 시험 대비 때 그 기대해라. 글로리로 지금 작업 중에. 연진아 말고 내신아. 송이별을 내가 싫어하지만 141만. 저번에 서술상 특징파. (142번) 배경의 기능파. 고전문학은 이것도 자주 나온다. 공간이나 시간적 배경의 기능. 143번은 보기 관점의 적용. 144번은 보기 한자성어제. 수능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144번 문제는 내신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고전 소설 역시 한번 이론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건데 혹시 문쌤 해주더나? 고전 소설 이론 정리해 줬어? 안 해줬어? 박지원은 무슨 학자지? 실학자인 건 알아? 박지원의 대표적 작품이 뭐고? 호질이란 작품, 열하일기란 작품이 있거든.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박지원은 수능이 좋아하는 실학자야.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 중에 대표적 소설을 조금 적어줄게. 그래. 아이. 아니. H가 하길래 내가 아이. 수발려졌어. 왜 오하는 데 머리가 없다. 왜내 개그를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멈춰하고 지금. 혹시 1학년 때 허생전 배우는 학교? 허생전 배우는 학교? 수업이고 안 했나? 동주여고는 시험에 있어, 내신에 있어서 승민이도 했지. 필독 작품이다 이거는. 알아놔야 돼. 중학교 때 허생전이 아니고 그거는 중학생한테 맞는 표현으로 되고 고등학생용 허생전을 봐야 돼. 그건 놀러 갔다가 돈 벌고 다시 많이 떠버리네. 숙제다. 헐. 숙제다. 여기 있는 5 작품은 미리 읽어봐라. 미리 읽어봐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
전문이다. 안 길다. 저거 한 편 읽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네. 짧다고 되게. 글자 크기 2로 해서 한 바닥에. 읽어봐라고. 얼마게 하시면 내가 읽으라 할 때 좀 읽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작품 내용 몰라도 되니까 읽어봐라. 재밌어 되게. 재밌게 봐. 뭐. 그럼 박지원 소설을 저 열알기나 이런 거는 서점에도 팔잖아. 그런 거 좀 사서 읽어봐라 책을. 특히 초점 맞출 게 너가 알아놔야 될 게 야하다는 수능에 나왔거든. 수능에 나왔는데 이 두 작품은 수능에 안 나왔어. 그래서 꼭 읽어봐. 딴 거는 읽기 싫으면 요 두 개라도 읽어. 안 나왔으면 나올 공산이 클 거 아니야. 응? 읽어봐라고. 대답해. 네. 읽어봐라. 그렇다고 너가 무슨 뭐 영문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닐까 이가. 읽어라. 책 좀 읽어봐라. 아 그리고 내가 그거를 좀 내가 참고로 뭐 뒷광고 받고 이런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내가 문쌤하고 그 대기하다가 그 밀리에서 이제 그때 내가 말했잖아. 뒷광고 아니다. 내가 나도 돈 내고 하는 거. 내가 뭘 봤냐면 이걸 내가 누구한테 줄 수는 없고 이런 게 있어. 나는 일단 받기는 다 받았는데 대입 면접 관련해서 계열별로 면접 문제 이렇게 기출된 거를 올려놨거든. 심층 면접도 있고 구술 면접도 있고 막 종류별로 다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학생부 생기부 작성법 그런 거 다 올라와 있거든. 검색하면 다 나와.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나는 한 600번 정도 받아놨는데 나는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저는 뭐 이거 저한테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저작권이 있으니까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12,000원밖에 안 해. 첫 달은 무료고. 그 필요한 사람 요거 보면 이게 다 나온다. 요거 차라리 읽어라. 책값보다 싸잖아. 나 알았어. 그렇다고 안타까워서 그래 너가. 아니 책을 억지로 뭐 사서 보기에는 요새 책이 막 18,000원, 2만원씩 하니까 그냥 한 달에 12,000원이면 좀 요런 책 딱 한 80만 권 이상 있어.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들어 그냥 들으면 자면 되잖아. 읽어준다고 성우가 너 좋아하는 배우가 읽는 것도 전국도 BTS 전국도 뭐 읽고 하더라 저거. 그런 거 들으면 자면 되잖아. 뭐 들으면서 자면 수면에 방해된대요. 안 해봤잖아. 아 이게 안 해봤잖아. 네. 아 그래. 자, 이게 이 둘이 중요한 게 이유가 있다. 얘는 예덕 선생은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똥 푸는 사람이야. 네. 직업이 똥을 푸는 사람이야. 내가 똥 푸는 사람 있어야 될 거야. 인분을 푸는 사람이라고. 퍼내야지 안 쌓이겠지. 옛날에도. 얘는 거지다.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옛날에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어떤 인물? 얼굴이 잘생기거나 직업도 귀하고 그런 인물들이잖아. 근데 이런 인물들은 고전 소설에 나오지 않는 인물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면 근대적 인물 유형이라고 불러. 근대적인 인물 유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흔치 않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저 사람들이 멋지다는 얘기다. 예덕 선생하고 광문자라는 사람이 인품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소설이라고.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됐나? 자, 역시 고전 소설 역시 제목의 뜻을 알아둡니다. 호질 제목 뜻 한번 적어볼까? 호질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다. 호질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다.
고전 소설은 나올 때마다 제목의 의미, 고전 시가도 제목의 의미에 유념하면 돼. 그럼 호랑이가 누구 까는 이야기겠노? 양반 까는 이다. 뭐 이금을까 호랑이가? 호랑이가 양반 까는 이야기다. 이 양반은 억수로 나쁜 놈이겠지 당연하게. 박지원 소설의 특징이 그래. 주로 양반 까는 이야기가 많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호지 전체 내용 중에 여기 이게 거의 다다. 거의 한 6분의 5 정도 있네. 중략 부분 조금 빼고는 그냥 이게 다야. 짧잖아. 왜 이 정도도 안 읽으려노? 자, 빠르게 할게. 시간이 없어서.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무슨 선생? 세모천 이 새끼 이거 이 새끼라 부른 이유가 있다. 이 새끼가 호랑이가 뭘 하는 아다. 세모천아 복각 선생.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꿀하겠지? 또 구경의 뜻을 풀어 다시 지은 책이 15,000권이다. 말이 안 된다. 너가 생각해봐. 책이 10,000권이란 말은 10,000권을 어떻게 했단 말이고 이때는 인쇄기가 없었잖아. 어떻게 했단 말이고 손으로 썼단 말이잖아. 10,000권을 하루에 몇 권 쓰겠노? 100권. 니는 내일까지 저 100권 써봐봐. 손으로 보자. 니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예를 들어서 반 권씩만 써도 20,000일이 걸리잖아. 10,000권을. 근데 그 뒤에 15,000권 또 있지. 다시 지은 책이. 총 25,000권이다, 그제? 정말 빡시게 매일매일 해갖고 50,000일 동안 뭘 써냈다 치자. 50,000일은 몇 년이고?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다. 적용이 안 되지. 5만. 한 200년쯤 되는. 그러니까 200년쯤 되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200년 600이 넘는데. 아니 몇 년쯤 되노? 100, 107? 내가 물어보잖아. 50,000일이면 몇? 아, 네. 아무도 계산을 하고잖아. 의지도 안 보이노. 이걸 계산까지 해야 돼요. 해봐라. 재밌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 150년쯤 되겠네요. 150년쯤 되는 거 같나? 네. 그러면 봐. 150년쯤 되면 이 새끼는 지금 몇 살이고? 150살. 근데 임마 40에 했다 하잖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쓴다. 그래. 개구랑 갈겠지? 개구랑 갈겠나? 니는 패드가 있는데 왜 계산기 안 두들기는데? 얼마자 하고. 천자가 그의 행위를 가상이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구라쟁이를 사모했다. JMS네. 완전 그제? 사이비다 사이비 그제? 봤나? JMS. 너는 모르지만 쌤 대학교 때는 그 JMS가 동아리가 다 있었어. 학교마다 대학마다 동아리가 다 있어. 키는 다 170 이상 여자애만 뽑았어. 문쌤이 나한테 한탄을 하면서 나는 뽑힐 수가 없었어. 키가 작았어. 너도 안 되겠어. 자 거기 있는 천자가 나오지. 천자가 누구게? 그 학교 누구게? 천자 뭘 맞아? 맞는다. 아이 황제. 천자가 왕이다. 왕. 황제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요. 황제는 왕을 거느리는 왕이야. 예. 그 보통 중국의 황제만 황제라고 불러. 우리나라는 황제를 안 부르잖아. 그지? 흔히들 이제 엠퍼러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킹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러니까 킹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급이야. 그러니까 군주들, 지역 군주를 왕이라 불렀고, 그걸 중국 워낙 당당히 큰 게. 그지? 그리고 걔는 중화 사상이 크다 보니까 저 나라가 최고잖아, 그지? 오늘 또 한일 정상 내 열받았어요. 지금 아까 뉴스 보다 내 TV 소리 들어갈 뻔했는데. 일본 자위대가 부산에 상륙하는 걸 곧 보게 됐거든. 왜? 오늘 그 합의했다 오늘. 왜요? 지소미아 협정은 오늘 합의를 했어. 합의를 하면은 외놈들이 오늘 자위대 복장하고 군인들이 부산에 상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요? 오늘 합의했다고. 합의를 그냥 가서 그 새끼 죽이라고 가서. 와. 마음속으로 하고 내한테 하지 마. 윤석열 생겨가지고 어쩌달라. 와. 어쩌달라.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다. 단디 보고 있어라. 감시 잘하고 있어야 돼.
그골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누가 있었다? 동리자 남편이 죽었지? 동리자도 세모잖아. 참고로 북각 선생하고 동리자 둘이 묶어. 이 소설에서는 이 둘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미모의 과부긴 한데 야 너 뭔가 문제가 있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천재가 그 절개를 가상히 이고 제후가 그 현수감을 사모해 그 모을 면리의 땅을 봉해 동리 과부지려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5인데 성이 어때? 성이 다 다르지? 아빠가 기본 5명은 된다는 뜻이야. 수절 잘한다 했는데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가에 나오는 북각 선생하고 동리자를 묶어서 한자성으로 뭐랄까? 그럼 선생 이것도 반어적 표현인가 알겠나? 반어적 표현인가 알겠나? 북각 선생이나 동리자 같은 인물들을 한자성으로 바꿔봐. 뭐라 하면 되겠노?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이지. 이런 걸 표리부동이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내가 일타스캔을 보고 보다 보니 계속 말투가 그만 따라가는 것 같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 말청이 안 본 사람한테 미안한데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보고 있어야지. 웃고 있잖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채연이 제일 많이 웃었다니. 정경호가 옛날에 실험한 거 아나? 옛날 실험 선수 출신이야 걔. 삐쩍 말랐잖아. 삐쩍 말랐는데. 그 걔는 뭐 먹으면 살로 나간대. 그래서 거의 잘 안 먹는데 살 뺐나고. 그 전도인이 더 커 보이더라. 걔가 너무 말라 놓으니까. 자, 나에 보면 동리자의 성이 각각 다른 아들들이 모여서 얘기한다. 이것도 드라마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 5 아들이 서로 말했다. 그래도 저렇게 친하네. 아빠가 다른데. 강북쪽에서는 달기 울고. 왜 이렇게 읽었어? 내가 발음 봐라. 왜 달기 울고라고 발음하노? 달기. 닭이 울고 아니고 왜 달기고? 고전 소설 하면서도 문법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달기고? 기억만. 왜 달기고? 왜? 무슨 왜? 가끔 그 뜬금없는 짓도 해야 돼. 왜 달기라고 발음하노? 왜 달기라고 발음하냐고. 뭐라고? 뭐랬는데? 침 뱉지 말고 씨. 왜 달기라고 이 한의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줬다는 수도 없이 몇 번 얘기해줬는 이거. 알고 있지. 왜 달기라고 발음하노? 닭이 아니고 왜 달기고? 응? 형태소가 뭐 어쨌는데? 하지 마라. 응? 그러니까 누구는 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그런 게 가르쳐주면 저거 응변도 할 때 배웠잖아. 누구 1학년 때 시험도 치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는 품사가 뭔데? 조사는 무슨 형태소고? 그래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래 안 가르쳤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연음한다 했다. 그래 말해라고. 어휴. 그 누구 봐. 올해 그 작년 입시 결과에 따르면 스카이에 학교 간 애들 대다수가 부모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부모들이라고. 결국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자식한테 얼마나 공부를 시킨지 아닌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부산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 있잖아. 걔들은 뭐 특출나서 간 건 아닐까 인가 봐. 열심히 해라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부대 갈 거를 인서울 할 수도 있고 인서울 할 걸 서울대로 갈 수도 있지. 스카이로 갈 수도 있잖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부경대 정도 하고 만족하고 산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 목숨 걸고 해. 그냥 할 거. 그래 보니 너 이제 2년도 안 남았잖아. 1년 273일 남았다.
독서 문학 엄매를 어쨌든 한 권에 어찌 모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 그냥 읽지 말고 또 나온다 이거. 달기울고 강남쪽에서 별이 반짝이네. 방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말소리는 어찌 그래도 북학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아까 북학 선생 이 새끼는 뭐 했노? 엄청난 학자였잖아. 근데 누구 집에 와 있노? 동리자 집에 와갖고 지금 막 안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부랑 뭐하고 있는 거 밀회를 즐기고 있는 중이지. 응? 그래서 아까 세모로 표시한 거다. 잉? 근데 그것도 목격자가 누구야? 5 아들들이 목격자. 5 형제가 또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본다. 완전히 막 SNL이네 완전히 이거. 동리자가 북학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동리자가 뭐라? 오랫동안 여자제. 오랫동안 선생님이 덕에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옵니다. 북학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서 읽는다. 그럼 시 내용이 어떤지 봐라잉. 병풍에는 원앙새요. 뒷부리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뭘 본떠 만들었나? 흥이라. 이게 평소 야한 건데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좀 찌질하지 시가. 병풍의 원앙새는 어떤 새야? 원앙새는 평생 같이 살잖아. 바람 안 피고 같이 사는 새들이라고 원앙새는. 왜 그 얘기하겠노? 같이 살고. 그러니까 동리자 꼬시는 이야기자 시잖아 지금. 그러고 반딧불이는 조명이지? 조댕이요? 니는 귀를 좀 닫고. 아니 내 참 수업 힘들다. 이게 저 동시통역기 끼우는 거 있잖아. 그거 좀 제줘.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본떠만. 이 설명해 줄까? 네. 너무 야한데. 네, 신고하지 마라. 저 탱킹이 아니라 아씨. 그래 넘어가. 너무 야해. 너무 야해서 설명하지. 참고로 가마솥, 세발솥은 여자랑 남자 성기를 가리킨 말이다. 그래서 오늘 밤 자라는 말이야. 나머지는 상상해봐.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하민. 막 머리를 짓듣고 있다. 좋아 좋네 그냥. 다행. 말소리는 게 너무 웃겨. 이에 5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다 했으니 북학 선생은 어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설마 북학 선생이. 내들으니 우리 고을에 성문이 흐르는데 여우굴이 있다 하더군요. 내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년을 먹으면 둔갑해 사람 수용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학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거야. 그러고서 함께 논했다. 내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 누구나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자. 5 아들들이 북학 선생을 죽이려고 그가는 중이다. 근데 이 대사는 왠지 그리스 로마 시에 나온 대목하고 연결되거든. 우리 고전 대단하다니까. 이에 5 아들들이 있잖아. 쳐들어가지. 어미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학 선생이 크게 놀라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나. 현관벤치는 선생님 젊을 때는 이거를 했는데 이 연기를 했는데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내가 혹시 유연해 할 수 있어. 나 지금 늙어서 그냥 상상만 해라. 내가 여기 뭐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내닫다가 들판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끝까지. 자, 북학 선생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뭐 하는 중. 방금 현관벤치란 부분이 이런 걸 희화화라고 한다. 뜻도 적으나 문학에서 희화화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한다는 뜻이다. 세타일. 대상을 세타일. 대상을 영어도 가르쳐주고 있잖아.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SATIR이다. 미소 그만 쪼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 풍자한다는 뜻이다. 희화화. 여기 부이려고 희화를 영어로 뭐라고? 세타이.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풍자의 뜻이었고 희화를 영어로 펄슨 세타이요. 쓰지 말. 이강민 동생이가 아유, 캐리커처라고 돼.
와 캐리커처. 진짜 알고 있어. 캐리커처가 희화화라는 뜻이다. 보면 사람 얼굴 특징점만 잡아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 캐리커처. 똑같이 안 그리지? 우습게 그린다 이거 그지? 그것도 적어놔. 문학 용어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저것도 외국에서 수입한 이론이야. 우리나라 자생적 이론은 거의 없다. 다 수입한 거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입한 거야.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야. 그게 됐나? 흔히들 배우들이 미장센 이런 말 쓰는 것도 다 프랑스 영화인들이 만든 용어란 말이야. 그걸 수입해서 쓰잖아. 우리나라 거는 없대. 참고로 너 배우는 모든 문학 이론은 외국 거야. 외국 거. 그래서 영어도 같이 알아놔야 돼. 자 어쨌든 야는 어디에 빠졌노 북학 선생? 구덩이. 똥통에 빠졌지? 나오면 어떻게 했노? 너는 똥통 빠져본 적 없잖아. 수세식 변기에서만 생활했으니까. 근데 쌤 어릴 때만 해도 촌에 가면은 요렇게 널빤지만 놓고 아주 끝도 없는 똥통이 있는 그거 아니고 옛날에 이거 농사 짓잖아요. 거름 퍼갖고 농사 짓고 했잖아요. 쌤 외할머니 집에 가면 항상 이런 옥수수 무서웠어. 왜냐면 밑에가 안 보이니까 무슨 빠져 죽지. 이 똥통에 빠지면 안 죽겠나? 숨을 못 쉬잖아. 눈, 코, 입 다 막히는데.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여기가 제일 무서운 게 비가 올 때. 아니 비가 오면 이렇게 올라와. 또 이렇게 내가 좀 미안하다 적나라하게 그렇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니 쌤 어릴 때는 생각해 보면 조명은 15촉 노란 전등 동그란 전등 있잖아. 깜빡깜빡거리는 거. 밝도 안 이런 전등이면 밑에가 보이게 있으니까 밖에 빗소리 막 나고 두꺼비 청경 뛰다니고 이렇게 촌인게 도시가 아니고 와우 아이고 지금 우리나라 환실이 깨끗해진 거 얼마 안 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데 뭐 잘 돼 있잖아. 근데 우리 쌤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 되게 더러웠다니까. 그래서 똥은 많으니까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죽을 앉아고 똥을 싸는데 이게 찰랑찰랑해. 비 온 날 거의 맞닿을 지경이야. 이렇게 쪼그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있어. 거의 서서 이렇게 해. 서서.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똥을 이제 한번 내려보내잖아? 내려보내면 어찌해야 되게? 낙하 지점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돼. 떨어지면 튀어오를 테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건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깜빡 터지는 거. 넘겨라 영상. 나중에 제 피곤할 때 봐. 유치원. 피곤할 때 봐.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그랬는데 어린애들이 이제 요런 데가 넓으니까 어른들 기준으로 하면 넓잖아. 이가 간격이 넓으니까 어린애들이 빠져가 죽은 애들 많았다 옛날에. 여기 너 엄마 아빠도 아실 거야. 엄마 아빠도 있잖아. 똥통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아. 그리고 꺼내야지 이제 애가 빠지면 꺼내야 되는데 억수로 깊은 데는 못 꺼내. 어른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애를 건져놔도 독이 올라. 똥이 몸에 안 좋으니까 독이 막 피부에 올라.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난 빠진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튕기 올라온 걸 못 피해서 맞은 적은 있어. 여기서 그렇게 했지. 근데 제일 힘든 게 똥 싸고 앉아 있는데 앞에 두꺼비나 청개구리나 개구리를 맞이했을 때. 참 우리 할매가 남해 사람에서 뱀은 없었는데 섬은 뱀이 잘 없거든. 뱀이 없어서 뱀은 못 봤는데 뱀 본 사람도 있다. 어떻게 했노? 똥는데 뱀을 봤다. 물리면 아프겠지. 개구리는 그냥 근데 이게 보면 두꺼비는 요렇게 이게 불거든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런데 내를 보고 있어 이렇게. 기분이 뭔가 누가 얘를 훔쳐보는 이걸 때릴 수도 없고 가라고 해도 얘가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뭐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촌에 계신 분들 있으면 아마 엄마 아빠도 어릴 때 경험이실 거예요. 쌤이 그 아마 그 경험 마지막으로 했던 세대일 거예요. 70년대 출생한 사람, 80년대 초반 출생한 사람. 나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마에 비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신문지로 닦았거든.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호랑이가 길을 막고 있었다. 호랑이를 드디어 맞이했네. 주인공이 나타났다. 범이 오만상을 짚은 구역지름에 코를 싸주고 머리를 왼편에 들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여 구리도다. 여기는 유자가 유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누구? 북각선생 가리키는 말이겠지. 아이 냄새나 이 새끼야. 북각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나와 세 번 저러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호랑이한테 뭐 하는 중이고? 아부해야 되겠지. 안 잡아먹히려면. 범님의 덕은 지금 가시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걸음을 배우고 자식된 자는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룡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니 저 같은 아래 땅에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아주 비굴해졌다 그지? 범이 꾸짖었다. 이게 호질이다의 호랑이의 질책.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데 유란 것은 유라 하더니 그것도 현관벤치라고. 저 밑에 단어뜻 해석을 봐. 앞에 있는 유는 뭐고? 선비고 뒤에 있는 유는 아첨할 유다 그제? 이런 걸 뭐라 하노? 언어 유희 맞나? 그거는 아재 개그를 하겠지만 말장난 친한 것 같지만 유학자 같은 놈들은 다 아첨하는 놈이다 라고 범은 인식하는 중이라고. 그거까지 됐어? 어렵나? 별로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읽어봐. 얘들도 재밌다니까. 읽어봐. 교훈도 되고. 아 그럼 내가 아까 밀리세제 광고했으니까 혹시 나한테 컨택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설마 그럼 구독자도 얼마 안 돼? 밀리의 소재. 자, 유란 것은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노?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하다면 인간도 악할 것이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근데 호랑이가 안 먹고 가. 냄새 나니까 돌려보내거든. 중량. 북각선생이 자리에서 문을 한참 엎드렸다 일어나 어거추마들이 두 번째라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에도 목욕제기를 하면 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 했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쏘옵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봤다. 오랫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손을 맞췄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어보니 동력이 밝았는데 동력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동력키라고 읽어야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붙었음께. 범은 같다. 마침 아침에 밭갈로 온 농부가 쌤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 북각선생이 말했다. 마지막 두 줄은 묶어 가로로. 내 일찍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앉지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그래서 호랑이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이 행색은 어때? 농부가 만났을 때 북각선생의 행색은 똥이 굳은 상태겠지. 아주 더러운 상태로 이게 일어났을 거 아니야. 여기 똥 떨어지면서. 그래서 마지막 대사랑 관계된 144번 문제 봅니다. 북각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 몇 번이 돼야 되겠노? 1번이 돼야 되겠지. 자화자찬 지가 지자랑한 거는 억제. 이번에 과머니설은 뜻 적어봐라. 과머니설은 뭐?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일 때 쓰는 말이지. 달콤한 말로 남을 속일 때 쓰는 말. 범님은 누구나 섬기시는 대상이죠. 저는 그래서 아래 땅에 서옵니다. 뭐 토할 것 같나? 딴 거는 찾아봐라. 3번에 임기응변만 정리해줄게. 임기응변은 위기를 닥쳤을 때 그에 응당한 대책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거랑 관계된 다른 거를 좀 볼게. 이거 같은 뜻은 아닌데 같이 적어놔라.
노트에다가 어휘 파트에 적어놔라. 이미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때 쓰는 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때 쓰는 말이다. 동족 방뇨 같은 게 저거랑 은발의 오줌누기랑 같은 말이야. 은발에 오줌을 넣으면 당장은 녹겠지. 은발에 오줌을 넣으면 더럽다 생각하지 마라. 저런 속담들이 되게 많아. 은발에 오줌을 넣으면 당장은 녹겠지. 좀 지나면 어찌 되겠노? 더 얼고 냄새까지 날 거 아니야, 그제? 그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뜻이다. 묶어서 알아두시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1번 문제. 가나다라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인물 간의 대립관계 가로차 나에서는 뭐하대? 둘이 밀회를 즐기는 장면이었다, 그제? 2번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다에는 서술 위주로 돼 있는데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대화 위주지 서술 위주가 아니고. 3번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 됐나? 바이는 뭐하노? 다는 라의 사건이 라는 지금 5 아들들이 잡으러 가는 대목이잖아. 다 때문에 잡으러 간 거잖아, 그지?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다잉. 됐니? 142번 적절하지 않은 거. 북학 선생이 반성하는 곳인가? 몇 배 틀린 거? 5번이 틀린 이유다잉. 지가 반성한다 했으니까. 1, 2, 3, 4번은 표시해놔라. 본색. 2번에 욕망 표출. 3번 타락을 상징. 디귿이 뭐고? 똥구덩이다. 똥구덩이. 4번 위선을 재확인. 위선이 뭔 뜻이게? 위선적 할 때 위선. 위선적이에요. 먼저 쓰는 말이게. 그러니까 너가 안다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라니까 모르잖아. 착한 척 하는 거다. 위선이란 말은 착한 척 한다는 말이다. 143번 보기를 참고해 달을 이해했다. 보기에서 조건 찾아볼까? 5 아들들은 북강 선생을 아까 뭐로 생각하디? 이는 북강 선생의 뭐를 풍자하기 위해서? 위선이 뭐라고? 착한 척하는 거 풍자하기 위해서. 말에는 설적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그러면 여우 이꼴 북각 선생이란 말이겠지, 그지? 여우는 옛날부터 좀 안 좋게 봤어 사람들이. 143번에 1번 여우가 사람 신용을 한다는 말은 북각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닌 밑줄. 진정한 선비가 아닌. 2번 여우에 가서는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각 선생이 불을 이용해 높은 벼슬을 얻었음. 가로차 불을 이용한 거는 아니제. 그냥 위선과 거짓으로 명망을 얻은 것뿐이다, 그지?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벼슬을 얻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노? 너는 좀 예전에 많이 성행했다, 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다. 돈으로 관집을 사는 행위들. 그 말은 매관 매직과 관계된 말이다. 그 매직 아니다, 술 아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걸 가리킨지. 3번은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다, 그지? 4번 범 앞에서 비위를 맞추는 행위. 뺐나? 5번 북각 선생이 뭘 당할 것? 봉변을 당할 것. 잡아 죽이다라는 표현. 여기까지 됐지? 오늘 고전 삼추곡 한 편하고 호질을 같이 했는데 호질만큼 더 중요한 게 이 두 작품이다. 왜냐하면 가치를 따질 때는 앞에 소설들은 양반을 물론 풍자하는 것은 있으나 근대적 인물 유형이 출제된 것은 고전 소설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 박지원의 소설. 그래서 저 두 작품은 반드시 읽어보시도록. 안 길단 말이에요. 금방 읽어. 좋은 생각 하나 수필집 모아놓은 조그만한 책 은행 가면 있던 거 거기 있는 수필 같은 거야. 그냥 짧은 글이야. 근데 소설이 막 긴 소설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너거 보고 뭐 1000페이지 넘는 소설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해됐어? 네. 고생했습니다. 빨리 나한테 에어드롭 보내라. 써라 빨리. 아 맞다. 잠깐 저기 대야 돼.